밤사이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반발 행위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 오후 2시간가량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이후 철거된 지 6년 만입니다. 북한이 추가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액트지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수십억 체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된 바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액트지오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정부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고문 개인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더니 애초 최고라는 평가에서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영일만에서 철수한 점을 변명하느라 애쓰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견적이 나온 셈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주말에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가 아닌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 운영위 박찬대 의원이 꼽힙니다. 민주당은 오늘 11개 상임위라도 먼저 구성되면 곧바로 법사위부터 열고 최상병 특검법부터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73%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서울대 병원에 무기한 휴진이 시작되고 상당수 의대 교수들이 동참을 선언한 만큼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 중입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이 학부생 시절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현장의 학부생 인턴은 흔치 않은 데다 인턴 채용과 관련한 공고 등 절차도 없었습니다. 일반 대학생으로선 대한민국 최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 고위직에 있었던 김주현 수석의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김주현 수석 딸은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김현장 인턴은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나 가는 곳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추진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판결을 내린 신진우 판사는 심각하게 불공정 재판을 진행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 재판 중 변호인단은 검찰의 사건 조작 정황과 국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주가 조작이 목표였다라고 기재된 문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진우 판사는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즉 공모했는지는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 건으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공모관계를 검찰이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화영 부지사의 시인이 있어야 하는데요.